때가 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때가 왔다. 비명계의 전투력 상승 중? 그러니까 전투력 상승 중인데 그 상대가 비명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자, 그럼요. 벌써 이제 며칠 됐네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냥 쭉 견뎌왔다, 상황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혹은 공세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저는 제가 좀 대표님을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지사하실 때 또 이 대표 나오시는 이 과정이 쭉 함께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좀. 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작전이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아, 역시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장윤석 기자, 일단 네. 내용이 보면 그동안 신중하고 이재명 대표 신중하고 조심했는데 이게 다 작전이었다. 때를 기다린 거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때를 말하는 거고 유구를 향한 공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뭐 취재를 해보면 예. 혁신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혁신의 때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돈봉투에 이어서 김남국 예.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비명계가 당 지도부 운영에 대한 불만을 6시간 의총을 통해서 예. 성토를 하고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어쨌든 뭐 강성 당원들 문제와 관련된 뭐 제명 요구도 하고 그리고 또 결의안도 채택을 하자라는 예. 방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에 맞서서 문제가 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판단을 그럼 그 좀 하고 있는. 반격을 한다는 대상은 비명계입니까, 이른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특정 집단을 찍어서 비명계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칼을 든다 이게 아니라 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의제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검찰 현안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해야 될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을 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른바 윤핵관 불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 윤핵관들이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천 혁신 경쟁이 진행이 될 텐데 민주당은 그럼 뭘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것에 이제 시작, 발동을 좀 걸기를 시작할 거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뭔가 바꿔가겠다. 뭐 표현이 있죠. 뭐 정치가 흔히 나온 뭐 쇄신, 혁신 이런 거에 방점을 둔 거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지금 방금 들으신 이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는 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진짜 사이다 김 빠졌다라고 하는 이게 그 우리가 그냥 좋게 표현하면 이재명 다움이 옛날에 그 시원시원한 그 이재명 다움이 좀 전투력이 있는 그런 이재명 다음에 요즘 사라졌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광주는 사실은 광주만의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걸 요구를 하고 그 중심에 윤석열 검찰 독재와 잘 싸워달라. 그러니까 목소리 큰 좀 정치인들 좀 키워서 잘 좀 싸워달라. 이거예요? 성남시장 때 모습 뚜렷하다. 전투력 충만한 그때 눈빛 오늘 봤다. 뭐가 살아났다. 뭐 이런 뜻인가요? 김성태 전 의원님. 전투력 충만한 눈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민행배 의원이 후반부에 한 이야기가 바로 본질이에요. 때가 왔다는 본질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뭐 반목 이게 분열의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올 여름 더위 지나고 조금 시원한 바람 불면은 이 분열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오기 전에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전쟁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지금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입니까? 그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민행배 의원도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그 결연한 의지를 주문한 거예요. 전투력을 발휘할 때가 왔는데 그 때가 지금이고 그 때에서 원래 대상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성남시장부터 거침없이 싸워나가는 거였어요. 성남시장 시절에도 뭐 가문 저기 앞에 와서 그냥 뭐 단식하고 뭐 투쟁하면서 대정부 투쟁 당시 가열차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물 리스크 때문에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 좀 연연했다면은 이제는 뭐 168승의 민주당 의석이 존재하는 한 더 이상 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깜빵 갈 일 없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내년 총선 앞두고 청송에서도 본인이 얼마 전에도 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의 이런 공시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 방송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내가 왜 그만두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방송 나온 이 자리에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당 대표로서는 내년 공천도 못 하고 아닌 말로 당의 분들로 그냥 비대위 체제 맞이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자, 김현정 위원장.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 민영배 의원의 별명이 배틀래빗? 뭐 우리 말로 전투토끼? 뭐 약간 이런 별명이 있다 그래요, 민영배 의원이. 그만큼 뭐 전투력 강조한 건데 전투력 충만한 그때의 눈빛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다.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 전 의원께서는 그 전투력을 발휘할 대상이 윤석열 정부라고 그랬고요. 장윤선 기자는 당 안에 어떤 혁신과 쇄신,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비명계를 향한 어떤 혁신과 쇄신을 보여주겠다. 이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김현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다 한다는 겁니까? 되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장윤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혁신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럼 저는 혹시 그 생각을 합니다. 혁신 과정에 비명계에 대한 이른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숙청 또는 뭐 압박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여야 간의 혁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내용들을 주로 보면 현재의 의원들 중심의 혁신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 지역 삼성 금지라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혁신의 내용들이 지금 장경태 그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는 혁신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논의하는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으로 보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는 뭐 의원들 평가하잖아요. 하위 20% 그걸 그렇습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걸 공개하라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라든지 또 중앙위에서 1차로 컷오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의 혁신의 내용들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또 당내의 의원 진보적인 의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의 반발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혹시라도 이것이 공천과 연관해서 그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에 칼을 휘둘러서 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뭐 그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또는 친명계의 정치인들 중심으로 공천 혁신을 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을 일정 부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전에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실제의 속내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당의 당 대표로서 책임감 이런 걸로 관련해서 비판을 해왔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기저에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왜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당직 개편을 했잖아요. 그것도 바로 더 미래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왜 친명 중심으로 지도부 하지 마라. 그 얘기도 들어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TF를 만들어서 이계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비명계 중심으로 공천 TF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확인된 건 뭐냐면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 공천대로 하겠다라는 거로 그 비명이나 소위 말하는 반명 의원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당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당을 좀 통합시키는 차원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선명하게 대정부, 대여 투쟁을 강화시키자 이런 기조를 이제 세웠던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내의 그런 그 문제 제기라든지 비판은 오히려 수위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지금 느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혁신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선명한 대여 정부 투쟁을 해나가겠다. 이걸 통해서 당 지도부의 그 권위도 세우고 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약간 여기 김성태 의원 방향,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의 방향, 김희중 위원장은 다 얘기하는데 장윤선 씨께 짧게 드릴게요. 뭐 약간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제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하고 제가 아까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본인 광주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당신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그래서 아니 내가 무소속이었다가 민주당 온 지가 며칠 됐다고 그런데,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광주의 민심이 그렇게 할 거면 무소속으로 나가라. 민주당 형편없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것이 당이든 당 밖이든 앞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똑바로 싸우라라는 요구가 있다는 거여서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정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를테면 당 내부, 그다음에 당 외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싸우겠다. 사이다 이재명의 복원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민영배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간단치는 않았어요. 지금 뭐 아까 비명계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특히 이제 비명계 중진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데 최근에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들의 어떤 모습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은 이름이 개혁의 딸, 개혁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매도하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인신공격, 욕설 이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 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자꾸 억누르는 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지. 그 특정인이 200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그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에 속아놨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계, 이제 특징이 비명계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중진들이 등장하셔서 발언을 해서 그게 좀 특이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또 친명계 의원들하고 어떤 조직적인 충돌까지는 안 갔고요. 좀 아슬아슬은 했습니다. 좀 앞으로가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자, 뭔가 좀 걱정, 좀 아슬아슬하다는 진단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이 약간 친명, 비명, 뭐 이런 어떤 이름을 듣는 분들끼리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하나 뭐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지금. 두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이게 법원을 거쳐서 지금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에 보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날 잡아서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명 쪽에서는 이거 검찰의 망신주기다.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부결을 하면 이거 후폭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가결하자는 소리잖아요. 민윤전 의원님. 네.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거든요. 이 상황, 이 표결을 거치면 이게 엄청난 무슨 분기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민영배 의원이 말한 뭐 엄청난 개혁을 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냈잖아요.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이 개혁에 정말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된 민주당이 내부 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든 뭐 그렇게 외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체포 동의안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내부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표를 던져서 결정이 나느냐에 더 달려 있다고 봐요.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은 검찰이 망신주기다. 이미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깡통폰 제출했고 그다음에 송영길 캠프에서는 이미 PC도 한 달 전에 다 정리를 했고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이거 부결을 시키면 이재명 대표나 민영배 의원이 얘기한 내부 혁신 경쟁에서 도저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명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비명계 의원들은 그러겠죠. 거봐라, 당신들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당신들의 부정한 것들을 덮기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국민들을 위한 혁신이냐라고 나올 것이고 우리를 진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숙청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런데 만일에 민주당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해서 정말 정리를 하고 나간다고 하면 내부의 혁신 경쟁의 가능성도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판단을 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칫 또 충돌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 30일 본회의 보고 예정이면 그 위에 금방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날짜를 잡아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상황이 이렇고요.